네, 박수미 아나운서의 꼼꼼한 전일장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8일 연속 하락하던 증시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소폭 상승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다시금 하락했습니다. 2,500선마저 지키지 못하고 어느덧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2시간 후 있을 수요일장 개장 준비합니다. 챙겨봐야 할 이슈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슈들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사항은 레고 캠품은 오리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 시장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허인철 부회장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표 후에 주가 흐름도 좀 흥미롭습니다. 어제장에서 오리온은 17%가 빠졌고 레고캠이 4.7%가 빠졌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리온이랑 OCI 그룹이 이게 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대한 거를 네. 무슨 장난감 부루마블도 아니고 짤 수가 없잖아요. 짤 수가 없는데 동시에 이런 사건이 비슷한 유형이 나타났다는 거는 다른 지금 업종이 굉장히 힘들고 혹은 지금은 힘들지 않은데 더 이상 성장의 어떤 뭐 여지가 없어서 안 보여서 뭔가를 택해야 되는데 그게 제약바이오로 몰린 거죠. 그 우연찮게 타이밍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저기를 대변할 수 있죠. 계속 이거 제가 가족회의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렸고 4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4천 돌파 눈앞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약간 바보 같아가지고 따라갈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미국으로 해서 그 맞춘 걸로 하면은 뭐 돈을 엄청 벌었겠죠. 지금 뭐 한두 개입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 AMD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제약바이오부터 엄청나게 가오랐기 때문에 식품주도 지금 코스트코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나라 이마트 보면 열불 터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어떤 기업으로 가는 한계에 항상 부딪혀버리는 거죠. 오리온도 결국에는 지금 오리온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다 그게 전조가 있었어요. 오리온도 그렇고 OCI 그룹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똑같은 부분을 시도한 거잖아요. 딱 비유를 들자면은 어떤 연못에다가 낚싯대를 하나 던져봤는데 고기가 하나 걸렸는데 그 고기가 왠지 그 안에 황금 잉어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둘 다. 이 낚싯대를 한 번에 확 다 던진 거죠, 둘 다. 근데 거기서 황금 잉어가 나올지 진흙밭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둘 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인수 당한 회사가 좋았죠. 레고캠바이오도 장중에는 급등했었고요. 그 다음에 OCI 홀딩스에서 인수당한 뭐 한미사이언스는 뭐 경영권 분쟁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인수를 보통 당한 쪽이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인수를 하는 쪽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금에 대한 단기적인 부담 플러스 아까 말한 대로 뭐 연못에서 잉어가 나올지 진흙밭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특히나 바이오 분야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다른 색채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전조가 보였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게 맞나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의구심,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오리온이 저기 진단할 때만 해도 야 그래 진단 키트 정도는 괜찮겠지. 왜냐 오리온이 언제부터 흔들렸냐면은 생수할 때부터요. 용암수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은 삼다수 아이시스 풀무원 샘물 아시죠? 여기 뚫고 들어가기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근데 용암수를 한다고 했을 때 용암수 이름부터 그랬고 저거를 중국에서 하겠어야 되는 나중에 결국 거기다 닥터유로 바꾼 거 아시죠?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가격을 싸게 해야지 용암수를 1,100원에 팔면 어떡합니까? 삼다수가 더 싼데. 그래서 닥터유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중국이 터져버렸죠. 요즘에 엔터주가 급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는데 누가 앨범을 사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다 흔들려 버리니까 화학 정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소비자까지 다 흔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오리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북미 유럽을 가야 되는데 북미 유럽은 맛이 다르잖아요. 북미에서 먹는 걸 보세요.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단 거를 그 먹는 사람들이 초코파이 단 거 그 당도가 마음에 들겠어요? 제네럴 밀즈, 하겐다즈나 몬덜리지 오레오를 먹고 있는데 지금 그 단계 말이 안 됩니다. 거기서 한계가 부딪히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국 합작법인을 세워서 지노믹 트리죠.
지노믹 트리의 대장암 조기 진단 기술 60억 원에 도입할 때만 해도 그래 진단 분야야 괜찮겠지. 우리나라 시젠도 있고 진단 키트는 사실 바이오의 맨 첫 단추이자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신약 개발보다는 훨씬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게 결핵 백신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백신 영유아 때부터 다 맞지만 중국은 뭐 임플란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임플란트는 아예 중국이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오스트 임플란트가 옛날에 엄청 갔었던 거고 백신조차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백신 시장 자체도 넓어요. 그래서 결핵 백신을 개발하려고 큐라티스랑 또 협력을 했죠. 여기까지만 해도 야 거기까지는 됐었어. 그리고 2022년 바로 2년 전에 하이센스 바이오랑 합작해서 오리온 바이오로직스 만들었죠. 하이센스 바이오가 그 상아질 재생하는 그러니까 치주염 관련된 치주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괜찮았냐면은 바이오 신약 개발은 사실상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중국 업체가 이번에 중국이 최초로 우리나라를 제치고 면역 항암제를 FDA 허가받아갖고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 지금 약간 충격에 빠졌잖아요. 야 중국이 저렇게 됐다고? 면역 항암제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았지?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그러니까 뭐 중국이 갔다는 게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는 거기는 미지의 영역이었고 여기까지 건드리는 것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냐면 건드린 걸로 만든 게 이런 거였어요. 실인이 치료 효과에 있는 껌, 구강청결제 치약 개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예 연관성이 없죠. 예를 들어 오리온 초코파이를 파는 매대 그 근처에 예를 들어 껌이라든가 구경천정에 같이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느낌 아니라 같이 있잖아요. 그 마트에 중국의 마트 안에. 근데 이 신약은 아예 다른 마트에서 파는 물품 자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걸로 느껴진 거를 팍 발 담궈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리온의 25% 레고캠 지분 인수에 대한 뭐 전체적인 총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게 봐요. 오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네. 하는 거고 오리온이 지금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에서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성장세를 가져가다가 꽤 오랫동안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모든 산업이 잠겨 있는 상황인데 레고캠 바이오는 뭐 소장님도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고 기술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캐시카우를 갖고 가고 새로운 성장에 투자한다. 지주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액션은 뭐 성장을 위한 고민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그룹 내에서의 시너지라든지 뭐 건기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액션 자체의 좀 의미는 처음에는 좀 변동성으로 나타났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OCI 홀딩스와 한미약품 간에 그 부분은 사실은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좀 찬성편에 손을 드는 거고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빅딜이나 M&A가 많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괜찮은 자금 조달이 좀 쉽지 않았던 바이오텍을 싼값에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CI 홀딩스에도 레고캠 바이오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투자자의 판단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뭐 실적이나 이런 실적 안정성을 보고선 오리온을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야 할까요? 알테오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알테오젠도 건드렸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오리온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네. 돈이 되는 걸 하고 싶은 일단 그냥 매물 나오면 사고 싶은 건 지금 열심히 갑자기 제약바이오에 갑자기 거기 눈을 뜬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단기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야 이거 해봐야겠다. 왜냐면 쌓인 현금이 지금 많긴 많아서.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 너무 싫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 싫어하는 지금 상황이고 차라리 알테오젠이 머크 같은 회사한테 인수당하는 게 낫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알테오젠이 더 저기에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이 ADC가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랑 2세대 이 표적 항암제를 합친 거잖아요. 링커로 연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괴물을 갖다가 3세대 면역 항암제랑 병용을 또 해요. 근데 이 지금 알테오젠의 SC 제형 병용 기술은 ADC 항암제도 SC 제형을 병용할 수가 있고 면역 항암제도 SC 제형을 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N02를 SC 제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머크의 키투르다를 또 SC 제형으로 변경을 해요. 그 두 개를 합쳐요.
그러면은 완전히 대괴물이 탄생될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를 때 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의 두 번째 이슈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는 또 제약사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자, 밥 대신 약, 작년 불황에도 제약사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최대 실적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제3 성장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맨날 드라마 보면서 네. 저런 제발 막장 작가들은 퇴출시켜야 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장 작가라고만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많이 느끼죠. 지금 금호석유, 한진칼, 한미사이언스까지. 왜냐면 지금 장남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실탄을 쌓아놓고 있으셨대요. 몇 년 전부터. 지금 모녀분이 주도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장남은 완전히 저기 되고 차남은 얘기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장남 차남하고 약간 친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3의 인물이 우호적인 지분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돼버렸고 그 장남은 이미 한미약품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결정에서 뭐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장이 이렇게 그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상관없이 오르면 좋잖아요. 주주분들은. 잘 탈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금호석유나 한진칼 같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도 안 좋은데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갈 수가 있죠. 지금 이거. 시장이 다 안 좋아요. 지금 반도체도 2차 전지 로봇도 바이오도 한 번씩 갖다가 다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런 이슈 있는 것들만 지금 부각이 돼서 갈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완전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이게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경영권 이슈, 경영권 분쟁 이슈 있는 한미사이언스에 지금 시장 관심 좀 쏠려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제약사 쪽의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좀 기대가 되죠? 제약사 사상 네. 다 최다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약점이 있죠. 한 번씩 다 뭐라 그럴까 단기적인 정점을 찍을 뭔가를 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지금 사실. 유한양행이 지금 뭐 타그리스랑 1대1로 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저기에 못 미쳤잖아요. 기대에 못 미치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 나와버렸고 종문당 노바티스 건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은 나중에 지금 가려고 했는데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때 4개를 분류한 대로 레고캔바이오 알테오젠 쪽이 지금 가장 강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약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는 다른 게 또 나와야죠. 예를 들어 유한양행은 후속으로 오스코텍이라는 회사 같은 데서 다시 후보 물질을 들여와서 다시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미약품은 지금 예전에 2015년에 기술 수출을 했다가 다 반환당한 뒤에 제대로 된 기술 수출이 안 터지고 있어요. 포지오 트닙도 안 터졌잖아요. 그리고 종군당은 터트렸지만 그 터트린 거에서 한번 확 저기 했죠. 확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한 이슈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사 쪽 상황도 살펴봤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다보스 포럼에서 사실 작년에 암호화폐가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올해는 그 키워드가 AI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시총 1위도 글로벌 시총 1위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쪽에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1위 자리도 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좀 두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우리나라는 또 이건 계속 안타깝지만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속도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AI를 따라가는데 447년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처참하죠. 처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시고 중국은 50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제약바이오에서도 그렇고 AI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막 그렇게 무시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447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말 발빠르게 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중에 저는 뭐 크라우드웍스 뭐 요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막 머리를 그것까지 저는 모르겠는데 머리를 잘라서 팔았다는 정말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며요. 그다음에 뭐 인형 눈알 붙이기 아시죠? 알바.
근데 인형 눈알 붙일 때 정말 그 접착제를 하나씩 발라서 한 땀 한 땀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거라도 벌려고 2원, 3원 하는 거 몇백 개 붙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알바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거를 여기 크라우드웍스 대표는 야 디지털 눈알 붙이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거랑 저기 합니까? 그분은 대표로서 크라우드웍스에 하는 일을 그렇게 뭐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이 비하되는 걸 생각해서 한 거지만 그거를 비유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땀 한 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데이터 라벨러라 그러고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네네, 하죠. 네. 인공지능은 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모든 거를 다 찍어가지고 사진이 수만 장, 수십억 장, 막 그걸 학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걸 마우스라고 인식을 하려면 마우스도 종류랑 형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옆에 측면에서 보면은 그 코끼리 장님 만지기 아시죠? 이게 코끼리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가 보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 후면 이거 모든 걸 360도로 찍은 다음에 이거를 다 알려줘요. 하나하나씩. 데이터 라벨라가 여기다 표지를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지능한테. 이 부분은 마우스의 좌측면에 뭐 몇 도에서 본 마우스야. 그걸 다 알려줘. 일일이 라벨러들이 다 알려줘서 인공지능이 그걸 학습할 수 있게. 그게 나중에 자율주행에서도 쓰일 수 있겠죠. 자율주행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자동차가 가는데 예를 들어 그 빨간 신호등이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학습한 대로 얘가 빨간 신호등이면 멈춰야겠다.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신호등의 모습이 전 세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일이 데이터 라벨링으로 학습을 해야지 그 인공지능이 활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저기 인공지능방 엠마켓 GPT 스토어 내놨다며요. 네. 그럼 이제 GPT 여기다 인공지능 그 어플 만드신 분들이 개발자들이 여기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 개발자들이 일단 전처리 작업을 하려면 크라우드웍스 같은데 데이터 라벨러한테 데이터 라벨링 외주를 주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라벨러들이 크라우드웍스에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50만 명이 있잖아요, 지금.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튜브 쳐보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데이터 라벨러로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닌데 아니에요. 과장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GPT 스토어 이제 게시가 되면서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관련주들 경쟁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센터장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400년 뒤졌다고 하지만 뭐 미국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납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관련된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AI 얘기 나오고 CES에서 AI 나오고 마트나 화장품으로도 확산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하면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젠다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디에 더 집중을 할까요? 그럼 정치 쪽에서도 AI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산업이 더 부흥을 하는 부분에 뭐 다소 우리나라가 뭐 400년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밸류체인 상에 이제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400년 떨어졌다는 거에 좀 너무 이게 심란해하지 마시고 네. 그 밸류체인에 주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기대감 살아있으면서 AI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까지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 또 어떤 섹터를 주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일섭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